논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논제가 좋은 거예요. 어제 초등부 토론했는데 좀 어려운 것이지만 이걸로 했어요. 그 초등부에서 과학책을 읽어서 바탕뒀어요. 그래서 화학사, 초등생용 화학사를 읽었는데 그거 가지고 논제가 아주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은 과학에서 논제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논제가 여기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한다 였는데 이것도 초등생한테는 좀 어렵긴 하지만 과학 논제를 뽑으려니까 참 어려워서 그걸로 했는데 과학 논제가 뭐 나노 과학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에게 그래도 쉬운 걸로 채택한다는 게 원자력 문제인데 그 논제로 토론하면 어떻게 될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의 결과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생각의 결과야. 그래서 원자력보다 이런 논제가 우리 사고력을 자극하기 훨씬 좋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자들이 말하죠. 어렵다고 말하죠. 어려운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 나누기는 이게 쉽고 원자력에 대해서 어렵죠. 그러나 토론하기에는 거꾸로. 그러면은 이제부터 교차적 토론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들에게 격려의 박수. 찬성측 토론자 김부장입니다. 저희는 논제 아이들은 차례를 일찍 들수록 좋다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근거를 3가지로 들어서 설명하고 저는 2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이 일찍 들면 올바른 인격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이 일찍 들게 되면 마음과 생각의 창이 커지면서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철이 일찍 들게 되면 자기 성찰을 하는 기회가 남들보다 더 일찍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자기 성찰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기 성찰이란 자기 삶 속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고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더 부각시켜 자신을 더 완전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기 성찰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높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자신의 길에서 더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분 55초입니다. 철이 일찍 들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올바른 인격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성찰하는 기회가 주어지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성찰이 2번째인지 아니면 첫 번째 계속인지 알 수가 없죠. 내용적으로 보면 2번째 같아요. 왜냐? 첫 번째 올바른 인격 말했으니까. 근데 꼭 2번째가 아닐 수도 있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데 자기 성찰이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의 계속인지 2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김수영이의 잘못이 아니고 방준하가 같이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다 장민영이 잘 때는 장민영이가 잘한 게 아니야. 장민영이 안도영이가 잘한 거야. 자, 작전 시간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크게 말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라고 장점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철이 일찍 드는 것의 장점이 아니라 그냥 철이 든다는 것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철이 일찍 들게 되면 그런 일찍 든 만큼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일찍 들면 철이 일찍 들게 된 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만큼 더 그 장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것 자체는 일찍 드는 것의 장점이 아닌 철이 듣는 것의 장점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조금 전에 김수영이가 발표한 내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토론 기호를 올려서 내가 그에 대해서 지도전을 했는데 안 읽었는가? 내가 너희들 개요에 대해서 지도전을 올렸는데 민영이 읽었어 아닌가? 그쪽은 읽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쪽 팀도 그렇게 개요를 작성했다면 내가 이건 철이 일찍 들음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지도전을 올렸을 텐데. 네, 자, 계속해요. 아까 김수정 토론자가 말씀하신 건 철이 일찍 든다에 대한 장점이 아닌 철이 든 뿐이고 철이 일찍 든다는 것은 그냥 올바른 인격 형성과 또 성찰을 더 오래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을 만큼 자기 성찰과 올바른 인격 형성은 철이 일찍 든다에 대한 장점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 반대 측의 입장을 말하겠습니다. 이번 논제는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어야 조사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아까 찬성 측이 안 한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철이 든다라는 얘기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철이 일찍 들면 사춘기가 빨리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서 또래 친구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소한 일에도 아픔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근거는 장민영 토론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사춘기가 빨리와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정환의원에 계신 김기원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이 일찍 들 경우에는 사춘기가 빨리와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키가 더 자라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더 심각한 경우에는 조숙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철이 든 거는 우리나라 과도한 공부와 과거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나 가정사로 인해 철이 일찍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정생활 순탄하더라도 공부나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들과의 경쟁심, 성실감으로 인해 철이 일찍 생기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 두 번째 근거인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 김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김혜선이라는 연예인은 남편과 여러 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이 그 어린 아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 아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의젓스럽고 어른스럽다고 합니다.
그런 김에서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아들이 너무 의젓스럽고 어른스럽다. 또래 친구들처럼 차라리 짜증을 부리거나 아니면 징징대거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식인의 올라온 글을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철이 일찍 들어서 친구들과도 생각이 맞지 않고 또한 친구들과도 말이 안 통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일도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철이 일찍 든 거는 토래 친구들에 관한 불안이나 마찰이나 그런 걸 일으켜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반대 측의 입증을 마치겠습니다. 5분. 아니 내 발언에 예. 3분 됐을 때 정확히. 김수정 토론자가 말했죠. 올바른 인격과 자기 성찰을. 그러자 이제 안도영 토론자는 그것은 논제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축해버렸는데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되도록이면 그 일축하는 것보다 그걸 넓게 수용을 해가지고 반론을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건 말도 안 돼라고 딱 차단을 해버린 것보다 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나 이렇게 보면 하면서 일단 수용하면서 반론을 하면 더 능력이 보이죠. 말도 안 돼. 말할 가치가 없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올바른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은 철이 일찍 듦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그냥 철이 드는 것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찬성 측에서는 아마도 철이 일찍 듦에 대한 이유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을 수용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즉 올바른 철이 일찍 든다고 해서 결코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는 그냥 올바른 인격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철이 일찍 듦에 대한 장점은 아니잖아요. 그냥 철이 듦에 대한 장점이지. 근데 그것은 이제 반대측은 수용한다 이 말. 그래. 철이 일찍 듦에 대한 장점이라고 수용하자. 그러나 결코 그것은 철이 일찍 듦에 대한 장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 세 가지 든 게 뭐였죠? 반대측에서 첫째 사춘기가 빨리 와서 둘째 걸맞지 않은 뭐로 등등인데 셋째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는다 했는데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하고 관련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하고 관련이 되죠. 반대측에서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 걸맞지 않는 뭐라고 그랬지? 행동, 언행이라고 그러자. 걸맞지 않는 언행으로 또래와 따돌림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찬성 측에서 말했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올바른 인격 일찍 형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점잖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래 친구들하고 걸맞지 않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의 발언을 완전히 이렇게 일축해버린 것보다도 거기와 내 발언 사이에 관계를 맺어가지고 반론을 하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아까 김수혁이가 말할 때 내가 지적하기를 뭐라 그랬죠? 뭐 누구 말할 때 예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재현이
아, 아까 제했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안도영도 마찬가지. 자, 두 가지를 논증했는데 첫 번째 이유 말할 때, 즉 사춘기가 빨리 와서에 대해서 증명할 때 맨 처음에 뭐 나왔어요? 김기현 박사 나왔지. 자기 말부터 나와야 돼. 자기가 수립한 논증부터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김기현 박사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라고 보조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안도영이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였죠. 그걸 논증하는데도 맨 처음 뭐 나왔어요? 연예인 김혜성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 나왔어? 지식인 글 나왔죠. 다 자기 이야기 아니죠. 나무 이해라든가 지식인 글 퍼온 거잖아.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해야 돼. 얘들은 보조적으로 말해야 돼. 사고 48초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는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성격이 그렇게 철이 일찍 든다고 해도 활달하거나 그래도 철이 드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활달함으로 친구들과 해도 마찰이 생기지 않고 친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철이 들면 내면적으로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활발해진 성격도 약간 성숙해지면서 막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막 성숙해지면서 어른에서 같이 막 그렇게 활발하면서 그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한 예시를 든 거고 저희 대부분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예도 있다라는 그걸 말하죠. 근데 또래 친구들과 마찰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그 마찰을 올바른 길로 친구를 인도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성숙해진 애들은 내성적이고 약간 내성적으로 약간 변하기도 하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보시듯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애들은 좀 애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게 그 내성적인 애가 10살이 다가가진 애들한테 10살이 다가가진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올바른 길로 아니라고 1분 55초입니다. 들면은 걸맞지 반대측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걸맞지 않는 언행으로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것 같죠. 그런데 김수정이는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럴 것도 같아요. 정말 올바로 철이 들었다면 애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올바르게 철이 든 거죠. 듣고 보니까 양쪽이 다 맞네. 그런데 김수정이는 질문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달함으로 오히려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 물어봐야 돼. 안도영한테 질문식으로. 검사가 이제 피고자한테 질문하듯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철이 일찍 들면 걸맞지 않는 언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언행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어본다든지. 그러면은 안도현이가 좋지 않은 언행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언행. 그러면 김수정이가 또 물어보는 거야. 철이 일찍 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주변에서 좋게 보지 않은 언행만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안도현이가 아마 그쪽으로 대답하겠지. 그럼 또 물어보는 거야. 안도현이, 이 김수정이가. 진정으로 철이
일찍 드는 것을 일찍 잘 들었다면은 일찍 철이 드는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했다면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측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수가 있겠고 김일수적 쪽 찬성 측에서 철이 일찍 들었다. 반대측의 주장 결코 철이 일찍 들었다고 해서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철이 일찍 드는이다 라고 자기 편 강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지도전을 중간중간에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도 김수정이가 입론했을 때 그것은 논제 철이 일찍 듦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안도현이가 나와서 또 그렇다라고 했는데 안도현이가 원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원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내가 커닝을 시켜줘 버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장단점이 있어요. 중간중간 지도적을 하는 게 좋으냐, 나중에 하는 게 좋으냐, 중간중간 하다 여러 번 하는 게 좋으냐, 조금 하는 게 좋으냐. 여러 번 그때 하면 바로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지도적이니까 뭐에 대해 지도적은 이제 알아듣기가 쉽죠. 근데 대신 커닝을 시켜줘 버리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지도적을 내가 생략하고 간단히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론이네. 제가 아까 사춘기가 일찍와 성장하는 데 있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서정한의원의 김기현 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정한의원의 김기현 박사는 없고 박기현 박사가 그렇게 성조숙증으로 이루어지면 그 키가 크지 않는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 같으므로 저는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여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반에 김땡땡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는 되게 동생도 있고 언니로서 되게 다른 애들에게도 침착하게 행동하며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숙한 행동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는커녕 다른 애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저 또한 그 아이에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춘기가 빨리와 성장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으므로 수용할 수 없고 또한 그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여 다른 애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이 들다란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야 할 것은 철이 일찍 들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생겨 어려운 상황을 보다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 정의에서 제가 말했듯이 철이 든다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대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길러진다면 자신 주변의 일이나 다른 사람의 말, 행동에 적당한 눈치를 갖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생활의 예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은 일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많은데 만약에 상황 대처 능력이 일찍 길러진다면 그것에 대해 더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자니 적합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안 하자니 그 사람에게 실망을 주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노심초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상황을 대처하며 그러한 상황을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분 30초입니다. 아까 예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일을 거부하자니 좀 그렇고 받아들이자니 좀 아닌 것 같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일찍 처리 부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찍 처리 들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더 기를 수 있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처하지 못할 때 나는 이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경우는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일찍 기를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일찍 기른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처리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예시로 그러니까 처리 들면 상황 대처 능력이 길러진다는데 네. 그 처리 일찍 들게 되면 그 상황 대처하는 능력 또한 길러지니까 빨리 길러지니까 처리되면 상황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 타당합니까? 네. 어떻게 타당할 수 있습니까? 처리 일찍 들게 되면 어릴 때는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데 어른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하며 그냥 사회적으로 관점이 넓어지니까 그것에 대하여 경험도 더 쌓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리 일찍 들게 되면 생각이 깊어지니까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처리 일찍 들면 처리라는 게 사리를 분별할 판단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교차되실 수 있겠습니다. 1분 40초. 일단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상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들은 주제와 논지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철이 들어가지고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철이 들면 모두 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세 번째 주장을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아픔을 깨닫고 사소한 일에도 아픔을 깨닫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아무리 철이 들었다 해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마음이 여리다는 것은 또래 친구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린 마음에 작은 일이라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충분히 그 나이 또래에서는 상상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그것은 안 될 거야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적이게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책에서 나왔던 제재도 앞에서 그 라임 오렌지 나무에 민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보면 충분히 순수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아이지만 제재는 철이 들어서 오히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민기뉴가 나중에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통해 큰 상처를 입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철이 일찍 든다는 것은 일찍 든다는 것은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성적이게 된다는 것인데, 철이 일찍 들면 그런 시기도 일찍 찾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성적이 되고 예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소한 일로도 더 잘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20초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라고 하셨는데 철이 든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철이 일찍 들면 현실에 대한 것도 또래 아이들보다 더 잘 알고, 현실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현실, 만약에 충분히 상상력으로 또래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픔을 느낀다는 건 있는데 철이 일찍 들면 왜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사소한 일에도 아까 말했듯이 감성적이게 되고 감정이 예민해진다고, 사춘기가 일찍 와서 그렇게 돼서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럼 철이 일찍 들면 왜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박현 인상의 말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이상입니다. 1분 26초. 철이 일찍 되면 올바른 인격을 형성을 하여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문제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생겨 어려운 일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올바른 인격 형성과 자기 성찰, 그런 부분은 철이 든 부분에 해당하긴 하지만 철이 일찍 든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박기원 박사가 말한 철이 드는 사춘기가 빨리 와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 부분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51초입니다. 천삼씩 됩니다. 저희는 철이 일찍 들게 되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떠한 동기나 내적 동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의해 철이 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이 그렇게 들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철이 들게 됨으로써 그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5초입니다. 저희 측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근거로는 사춘기가 빨리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서 또래들과 멀어진다. 세 번째,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깨닫는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박기현 원장의 말을 토대로 철이 일찍 들면 사춘기가 빨리 오는데, 아무래도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 것은 성장, 2차 성장이라는 것도 빨리 온다는 말이고, 그렇다 보면 키가 크는 데에도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어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이 키가 많이 자라지 않는다던가 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서 또래 친구가 멀어진다는 것은 일단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면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래 친구들이 장난을 하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는 한심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게 왜 재밌을까라는 등의 또래 친구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했는데 사춘기가 빨리 오면 신체적 변화만 올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변화에도 감성적이게 되고 감정이 예민해지게 되는 그런 정서적 변화도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소한 일에도 더 상처를 받고 더 감성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아무래도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일찍 든다면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 더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예를 들어 본다면 제재가 사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고 상처들을 계속 많이 받아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경우에 이른 것처럼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2초입니다. 저희가 아까 안수영 토론자가 말했던 수용 조숙증에 대하여 수용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아까 안수영 토론자가 서정한의원의 김기현 박사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로는 서정한의원의 박기현 박사가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어 성조숙증으로 이어지면 아이의 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이 잘못됐으므로 출처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므로 저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성숙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아까 입론에서 말했던 김모 학생의 예를 들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여 아픔을 깨닫는다. 그건 철이 일찍 든다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철이 더 일찍 들게 됨으로써 생각이 깊어지므로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일찍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상황 대처하는 능력 또한 일찍 길러지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더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저희는 철이 든다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철이 일찍 들게 되므로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말한 것이지 철이 든다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 반대측은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어야 좋다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2분 20초. 장민영 토론자가 마지막 있는 한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전쯤 되지. 그때 뭐 이야기했냐면 민균유 맞나? 민균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책을 안 읽은 청중들은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죠. 그걸 책을 안 읽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으로 상정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아듣도록 예를 들어야 돼요. 알아들 수가 없어 무슨 내용인지. 그때 철이 일찍 들음에 따른 단점을 민균의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 그거겠지. 예. 근데 이건 마지막에 정리 발언하면서 장면이가 또 그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를 예를 들었어요. 그 뭐 제재를 또 들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자살을 생각하게 이르게 됐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알아듣기 쉽죠. 그러니까 요 말은 장면이가 좀 마지막 정리 발언 때 제재의 자살 생각을 이때 말할 게 아니라 아까 민균이 이야기할 때 그때 했었으면 더 좋아. 이 마지막 정리 발언은 포괄적인 말을 해야 돼요. 종합적이고. 그러니까 뭐 자살 이야기 이런 것은 종합적이고 큰 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사례지. 대개 보면 그 정리 발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개 보면은 지금 안도영이나 김수영이나 다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 말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그 종합적으로 말하는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분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끌어낸다든가 확대한다든가 다른 시각에서 본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정리 발언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논술문도 마찬가지. 마지막에서는 그냥 언론 요약 강조하고 마는데 새로운 시선이 없어. 그래서 정리 발언하기가 오히려 언론보다 더 힘들어요. 정리해서 뭐 새로운 시점을 내보여야 마지막에 빛나지. 강준하의 마지막 정리 발언은 지엽적이야. 성조숙정 박전 박사라고 하는 큰 틀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방준하가 이렇게 말했네. 맨 마지막에 우리 찬성 측은 주장하기를 그냥 철이 일찍 들면 그냥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과 상대적으로 비교적 올바른 인격이 일찍 형성되고 자기 성찰이 일찍 형성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더 타당성이 있죠. 더 일찍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또 일찍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를 또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지. 뭐 일반적으로 좋게도 볼 수 있겠지만 꼭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인격 형성이 돼야 되겠는가. 논증을 해야 되겠지.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정리 발언을 할 수도 있을까요? 자, 행복이란 것은 나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 행복이 따로 있고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중년층, 노년층의 행복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이의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빨리빨리 알면은 그게 결코 행복한 어린이의 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같이 이제까지 본론에서 쭉 어린이들의 철이 일찍 들음에 대해서만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확대하는 거야.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 노년까지 전부. 철이 일찍 들고 안 들고는 이제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갖는 것이잖아. 그러므로 철이 드는 것도 행복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전 연령대로 생각을 확산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들을 것 같아요. 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 돼 있지. 미리미리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격이고 뭐 자아성찰이고 뭐 빨리빨리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또 빨리 할수록 일반적으로 좋죠. 뭐든지 빨리 체험하고 그러면. 그런 찬성 측에서는 선행학습을 왜 하겠느냐. 법에서도 금지하려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겠느냐. 왜 하려고 하겠어요. 선행학습이 뭔가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측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 철이 일찍 들면 어린이들이 현실적으로 돼가지고 현실을 너무나 일찍 알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 현실을 깨달으면 현실이 아름다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죠. 아주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정말 일단 죽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러죠. 또는 일단 세상이 추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걸 이제 반대측은 현실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 번 표현했는데 좋은 자간이에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이 꼭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철이 든다는 것이 그렇게 현실을 인식해 가는 것이냐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철이 드는 것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가는 것이냐. 근데 이제 철이 드는 것이 성격이 무엇이냐. 그게 문제가 있어요. 만약 철이 든다는 것이 성격이 현실을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 반대측의 주장이 타당한 거죠. 근데 철이 드는 것이 결코 현실을 그렇게 명확히 인식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철이 든다는 것은 뭐 괜한 것에 투정을 부린다든가 또는 때를 쓴다든가 또는 주변을 전혀 생각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막 이런 데 뒹굴고 막 그러잖아요.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철이 드는 것을 한정을 해버린 거야. 찬성 측에서. 결코 현실을 어른처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 수준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주변을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구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찬성 측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근데 그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어떻게 돼요? 철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좁히면 좁힐수록 찬성 측에서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유리해지죠. 근데 좁히면 좁힐수록 어떻게 돼요? 유리해지지만 좁히면 좁힐수록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철이 든다는 것을 한정하고 있구나라고 하죠.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찬성 측에서 논증하기 어렵지만 넓게 정의하고서 주장을 하면 그것이 주장이 또 논증이 잘 되면 듣는 사람은 찬성 측이 대단히 부담을 크게 지고 잘 해나가는구나 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에서 우선 맨 처음에 정의를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 측에서 먼저 정의를 내렸는데 나중에서 찬성 측에서 내렸는데 그래서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근데 찬성 측에서 정의를 너무나 철이 듦에 대해서 정의를 좁게 잡아버리면 반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우리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 철이 든 것이 왜 그렇게 뭐 까불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한정시키냐.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현실을 점점 인식해가는 것까지로 우리는 철이 듦의 정의를 확대하고 싶다라고 또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서 또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찬성 측에서. 아니다. 반대 측에서 그렇게 정의를 너무 확대시킨 것이다. 우리 측 정의 범위가 맞다라고 정의를 가지고 또 한참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논술문에서도 맨 처음에 한 게 정의 내리는 것이잖아. 그래서 정의 내리는 것은 링에서 싸울 때 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권투 선수는 링의 크기가 넓은 게 좋겠어요? 좁은 게 좋겠어요? 좁은 게 좋겠죠. 내가 권투를 잘한다면. 근데 이제 권투를 내가 실력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 넓어야 되겠죠. 좀 도망가기도 해야 할 공간이 있으니까.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대체로 잘 했는데 안 보고 해야 되죠. 도영이 살짝 뒤돌아서 보고 하는데 저를 좀 띄우고 할까? 어떻게 하면 보기에는. 난 토론대에 나가면 논제도 못 쓰게 해요. 저 뒤에다가 칠판에 보통 이런 다른 학교 가서 이제 토론 캠프를 하면 각 교실에서 하잖아요. 예선전은 다 교실에서 큰 것만 이제 소강당, 대강당에서 하는데 교실에서 할 때는 논제를 써요. 논제를 쓰고 토론자 이름도 이렇게 쓰고 이런 명패가 없기 때문에 논제 쓰는 건 지워버려요. 그냥 논제 한 줄 외워서 제대로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 논제 매일 외우고 오면서 오늘 같은 논제는 쉬니까 별로 안 외우지만 논제 한 문장 외우기도 힘들어요. 나가서 말해봐. 논제가 헷갈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논제가 이거잖아요. 어린이는 철이 빨리 들어야 좋다인가? 들어야 좋다네. 어린이들은이네. 어린이는이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돼. 어린이들은 철이 일찍 들어야 좋다야. 어린이들은 철이 일찍 들어야 좋다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이가 철이 일찍 들어서 좋단가? 어린이가인지 어린이는인지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린이가로 나와버리면 철이 그러면 문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린이가 철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이네.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이가 아이들은이네요. 이와 같이 논제 하나 정확히 외워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논제는 정확히 외워야 되거든. 토시 하나 갖고 말해야 되거든. 논제는 2U 1, 2, 3도 마찬가지야. 2U 1, 2, 3은 약간 토시 같은 건 틀려도 되지만 거의 준비한 대로 외워서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논제를 칠판에다 써놓으면은 나가면 딱 논제가 생각 안 나거든요. 어린이가인지 어린이는인지 또는 아이들인지 아이들인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러면 한 번 뒤에 보게 돼. 보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내내 논제 외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계속 뒤로 가야 돼요. 자꾸 보게 돼. 그래서 안 보고 해요. 여기다가 엎어놓고 나가요. 자, 수고했습니다.